케이스는 14, 16 브릿지에서 16 브릿지의 2차 후식이 되게 심해서 야 이게 다시 수복이 가능할까 싶어서 이제 그 좀 브릿지를 다 제거하기보다는 4번 디스탈에서 끊어서 요 6번만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좀, 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보죠. 4번 디스탈에서 그 브릿지를 커팅을 해서 최대한 좀 4번은 더 쓰시도록 했고요. 이렇게 하고 6번에 그 크라운을 이제 제거를 하죠. 4번의 디스탈을 커팅할 때는 뭐 그 온전한 크라운 형태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5번, 6번과 컨택이 되는 형태만 만들어주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심지어 오버행잉 약간 오버행잉이어도 뭐 그게 뭐 큰 문제일까 싶어요. 그리고 6번의 의식은 예상대로 되게 깊었고요. 그래서 와 이거 좀 어렵겠다 싶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요 형태에 유의를 해야 되는데 그 우식이 깊은 것도 깊은 거지만 이게 요렇게 6번 디스탈이 좀 컨벡스한 형태죠. 컨케이브한 형태죠. 그 컨케이브하다는 거는 요쪽에 음식물이 끼면은 그 잘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플라그가 끼면 잘 빠져나오기 힘들고 잘 붙는다는 뜻이라서 이거는 이거를 싱글로 그 수복을 하면 7번 사이에 그 염증 조절이 좀 힘들 것 같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크라운 랭스닝을 하고 그 뭘 손을 좀 봐서 하기에는 일이 좀 커지고 7번 근심에 치조골도 좀 손해를 봐야 될 것 같고 환자 입장에서도 고생을 좀 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묶어서 그 음식물이 끼는 걸 좀 줄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좀 불리하고 7번을 손을 대야 된다는 뭐 그런 문제도 있죠. 그래서 6번을 발치를 하고 그 5번, 6번에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빙도 해보고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발치를 하고 그 4번은 그대로 쓰고 7번도 그대로 쓰고 환자분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 치료 범위를 좀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죠. 이게 그리고 여기 그 치근이 6번과 7번 사이에 또 근접한 편이라서 좀 예, 발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오늘 바로 그 수술을 하고 싶다고 그러셔서 계획을 좀 잡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그 픽스처를 CT상에서 픽스처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어느 위치에 심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를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6번은 그 MB 측은의 가장 링궐 쪽, 그러니까 MB와 팔라탈 사이에 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DB와 MB와 팔라탈이 분지되는 높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분지가 되죠. 요 높이에서 분지가 되죠. 이게 교환면에서 에이피컬까지 쭉 크로스 섹션이거든요. 이 분지되는 높이에서 1mm 정도 깊게 1mm 정도 깊게 픽스처 탑이 위치하고 그 상태에서 1, 2, 3, 4 한 4mm 정도, 3.5mm 정도는 치조골이 있고요. 본 하이
본 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악동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라탈과 MB 사이에 이쪽에 이렇게 트래핀으로 뼈를 따내고 상악동을 좀 올리면서 그 픽스처를 물론 발치 후에 픽스처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발치 후에 여기는 빈 공간이 되잖아요. 빈 공간이 되더라도 팔라탈과 MB 사이의 septum이 어느 정도 고정을 잡아줄 수 있겠구나, 초기 고정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은 뭐 6번 말고 5번은 뭐 이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뼈도 한 5mm, 뼈도 뭐 뼈도 한 1mm, 2mm, 3mm, 4mm, 5mm 정도, 5mm 이상은 원래 본 하이트가 있죠. 상악동 수술은 사실은 본 하이트 픽스처에 접촉하는 뼈의 높이가 한 4mm 정도만 돼도 그 상악동 막의 천공 여부나 상악동 거상 여부에 상관없이 조금 오래만 기다려주면, 그리고 오세오 인테그레이션만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생존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냥 경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B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MB 측은이 어디고 팔라탈 측은이 어디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수평적으로 측은이 분지가 되는 높이까지, 갈라지는 높이까지 하이스피드 8번 라운드버 정도로 이렇게 쭉 층층이 깎아서 내려갈 수 있죠. 물론 뭐 발치 후에 팔라탈과 MB 사이를 트래핀으로 해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다 해놓고 측은을 발치하기 전에 트래핀을 먼저 쓰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그게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하이스피드로 삭제하는 거는 이제 빨리 넘어갔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섬세하죠. 그래서 이렇게 트래핀으로 역회전으로 합니다. 역회전으로 3.5mm 정도의 깊이로, 이 3.5mm 눈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mm 눈금의 절반 정도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역회전으로 서서히 들어가죠. 이 트래핀은 정회전을 하면 삭제가 굉장히 급격하죠. 근데 역회전을 하면 삭제가 굉장히 젠틀하고 상악동 바닥을 조금 위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효과도 좀 있죠. 그래서 그 효과가 꽤 커요. 멤브레인이 잘 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래핀으로 동그란 홈을 만들어 놓으면 홈 전체가 위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오스테오톰으로 톡톡 치면 밑바닥 판이, 상악동 저의 판이 멤브레인 천공이 거의 없이 그냥 쉽게 통째로 올라가죠. 통째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멤브레인이 찢어지기도 힘들고, 찢어진다 하더라도 옆에 뼈 판이 잡아주기 때문에 예후에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번을 트래핀으로 얼추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까지 트래핀의 설측 경계를 기준으로 이제 이걸 뭐라 그러죠? 인시전을 해서 절개하는 거 참 오랜만에 보네요. 요렇게 해서 설측을 기준으로 이제 트래핀을 또 해주는 거죠. 이 트래핀은 저는 직경 4.0에 길이 7.0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외경 4.0 트래핀을 쓰면은 좀
그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저는 외경 3.2 트래핀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수정해야 될 경우에 수정도 할 수 있게 3.2 직경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뼈의 그 넓이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간격이 좀 약간 그 간격이 여유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픽스처를 큰 거를 쓸 경우에 그 좀 제가 원하지 않는 그 본 하우징을 벗어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4.0에 7.0을 쓰고 있습니다. 넌 헥스 디자인이라서 뭐 픽스처 파절이나 이런 거는 걱정을 좀 안 하는 편이고요. 넌엑스 디자인의 재질도 좀 다르죠. 재질도 콜드워크가 아니고 그 어닐드 재질이라서 그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픽스처로 그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익스플로러 뭐 루트 피커를 써도 되지만 뭐 그 틈이 좁으면 그 픽스 트래핑이 나올 때 조금 좌우 동서남북으로 좀 찌걱찌걱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러나 루트피커 같은 걸로 좀 빼주면 되죠. 지금 치근도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자가고를 뭐 꼭 얻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어쨌든 떼내고 그 떼낸 상태에서 그 동그란 그 어떻게 보면 그 치조골의 동그란 위크 포인트에 그 선이 그어진 거죠. 그 상태로 오스테오톰을 쓰는 게 그 좀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써보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스테오톰을 적절한 깊이로 이제 그 이게 연조직을 기준으로 그 스탑이 연조직을 기준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뼈를 기준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깊이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 그냥 적당히 치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상악동 기구가 그동안 그 어떻게 보면 수십 가지에서 거의 100개가 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레스탈로 접근하는 상악동 기구요. 근데 그게 뭐 더 좋은 게 나와서 오스테오톰을 대체했다라기보다는 그냥 뭐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막 이런 문화가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그 오스테오톰보다 특별히 뭐 유리한 게 있느냐, 뭐 특별히 장점이 많은 게 있느냐, 뭐 별로 그렇지 않는 거 아닌가.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거, 뭐 오스테오톰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그냥 툭툭 쳐서 그 텐트처럼 이렇게 적절히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치는 것보다는 트래핑처럼 이렇게 원형의 위크 포인트를 고기가 딱 부러지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우리 그 송판 격파 시험 같은 거, 아니 그 영화 같은 데서 뭐 격파할 때 어디 이렇게 홈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위크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톱질 같은 거 해가지고 뭐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고기로 잘 부러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악동을 올리고 뭐 프로브로 좀 확인을 살짝 해보고 그다음에 픽스처가 잘 들어가는지 그 적절한 직경으로 이제 그 와동 형성을 해야 되니까 그 4.0에 7.0에 해당하는 드릴로 슬쩍 코로나 쪽만 해주면 되죠. 뭐 에이피컬까지 쑥 넣을 필요는 없죠. 그냥 슬쩍 넣어보고 그 다음에 코티컬 드릴 이 코티컬 드릴이 또 디자인이 그 용도는 아닌데 상악동 저를 적절히 밀기에 그 끄트머리가 그 좀 이렇게 민자라서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이렇게 드릴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발치를 합니다. 발치를 나중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발치를 하고 나면 그 프레시한 블러드가 그 나오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 프레시한 블러드가 나오는 그 시간이 좀 제한된 것 같아서 저는 픽스처를 심는 타이밍과 그 치근을 발치하는 그 타이밍 사이에 간격을 좀 줄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될수록 그 발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석션을 좀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석션 그 처음에 나오는 그 프레시한 블러드를 좀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마운트를 봐서 마운트가 어디가 몇 밀리고 어디가 몇 밀리인지 그 디자인을 좀 외워서 그 이렇게 적절한 깊이로 심는데 5번은 몰라도 6번은 발직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상악동 내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그, 그 집안에 치과 의사만 한 4명 정도 어, 그 계시는 그런 집안의 그 환자분이라서 사실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죠. 더더군다나 그 한 분은 또 구강외과 또 과장님이시고 뭐 병원장님이시고 해서 야 이거 그 실수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상악동 이게 이제 금방전이 결과였고요. 어, 이게 이게 결과고 그다음에 이게 수술 계획이죠. 5번의 수술 계획이 이렇죠. 5번은 약간만 올리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5번에 여기가 이제 상악동 저의 뼈가 그대로 올라간 거죠. 뼈 멤브레인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게 트래핀 역회전 방식을 쓰고 나서는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예지성이 좋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CT는 이렇게 픽스처 사이가 굉장히 어둡게 나오죠. 식립 후에는. 그 다음에 6번은 이렇게 해서 이게 근데 여기서 발치하고 나면 실제로 그 레지듀얼한 본이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예상해서 그 수술에 임해야 되니까 좀 신경을 써야죠. 치근이 굉장히 가깝죠. 6번과 7번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발치하는 걸 더 좋아해요. 이 치아를 오래 쓰려면 치아와 치아 사이의 간격이 중요하죠. 마치 산불을 끌 때 물을 뿌려서 끄는 방법이 있고 맞불을 놔서 산불을 끄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치아를 오래 쓰려면 이 치아를 발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아주 기가 막히게 관리를 잘 하시는 환자분과 기가 막히게 또 이런 거를 매니지 하시는 두 환자와 치과 의사가 만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임플란트 6번의 식립 후의 상태죠.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래서 다음날 오셔서 이런 엑스레이 상에서 이 정도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4.0에 7.0 두 개 넌엑스 타입을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7번은 다행히 치료를 할 아직까지는 치료를 좀 미뤄도 되지 않나 싶은 수준의 치아 상태를 보여서 요거는 놔두고 4번도 그대로 쓰고 5번과 6번만 임플란트로 교체해서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동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발치 즉시를 할 때 픽스처 시뮬레이션을 좀 잘하면
예, 발치 즉시를 할 때 픽스처 시뮬레이션을 주의 깊게 하면 수술이 좀 편하고, 그리고 트래핀 역회전과 오스테오톰 그 기구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기구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써도 그 나름 그, 그 예지성 있는 결과를 얻지 않나, 그런 게 주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